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팰리스를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아스날과 승점 2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시티가 남은 일정이 워낙 빡세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일정 중에는 그나마 쉬운 난이도의 경기로 여겨졌었는데 또 그걸 승리를 직접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어쨌든 시티가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아스날을 또 압박하게 됐고요. 오늘 경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득실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아스날은 플러스 42, 시티는 플러스 43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경기 종료 후 득실차가 같다면 득점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득점 역시 시티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태죠. 시티는 75점, 아스날은 68점입니다.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시티가 승자승에서 앞서기 때문에 사실 승점을 제외하고는 시티가 다 앞서는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시티 입장에서는 남은 두 경기 중에 하나에 아스날이 미끄러지기를 바라야겠고 그리고 본인들이 전승을 거두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다른 조건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앞에 놓여있는 경기 두 번 다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티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FA컵 결승을 위해서 주전을 좀 아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거, 이 부분도 언급을 안 할 수 없겠죠. 또 오늘 경기 포든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체로 변화를 줄 때도 시티가 괜찮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경기 포든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든이 오늘 경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와 짝이 되어서 베실바보다는 반칸 정도 위, 그리고 나머지 공격진보다는 반칸 정도 아래 되는 어떤 중간에 있는 역할을 맡으면서 실바와의 연결고리도 돼주고 또 본인이 직접 공격적인 활약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선 역할을 하면서 시티 입장에서는 나름 상당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온 거겠죠. 오늘 포든이 좋았던 게 어시스트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일단 전환 패스 퀄리티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든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킥력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슈팅력 그런 것들인데 또 포든이 자신의 킥력을 활용해서 반대 전환 여러 번 해주고 또 땅볼로 낮게 깔아서 빠른 속도로 전환해주는 게 쉽지 않은 패스예요. 근데 포든이 꾹꾹 공을 잘 눌러서 반대편으로 이 뿌려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포든이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좁은 포켓 공간에서 나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포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 수비에 블럭이 생겨 있을 때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공을 받고 돌아서는 능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설 때 그 돌아서는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서 바로 슈팅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선수인데 오늘 포든은 또 그런 공간 안에서 잡고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고 나서 당연히 바로 상대한테 압박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벗겨주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 입장에서는 사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세메뇨에 대한 어떤 애매함이 있어요. 세메뇨를 계속 주전으로 믿자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서브 선수 중에 한 명이 좀 치고 올라와주면 전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포든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와 주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티의 전체적인 전술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시티가 계속 짧은 패스를 반복하면서 풀어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원정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이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앉으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요. 시티는 포켓, 그러니까 상대 최종 수비와 바로 앞라인 사이에 있는 공간에 여러 명의 선수들을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많이 바꾼다기보다는 그 선수들의 높이만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스트라이커처럼 높게 가거나 아니면 미드필더처럼 아래로 내려와 주면서 그런 높이들이 변하면서 그때 벌어지는 어떤 수비들의 맨마킹 미스 이런 것들을 좀 노렸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공의 흐름은 좌우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로드리가 없기 때문에 큰 반대 전환을 휘둘러 줄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짧은 패스로 좌우를 계속 반복하면서 팰리스의 중심을 흔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공간으로 사이 패스를 노려서 한 번의 득점을 노려보는 그런 전술을 시티가 사용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사용하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이런 모델에서는 결국 선수들의 특성에 따라서 디테일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뭐 마르무시가 들어오냐, 혼란이 들어오냐 이런 차이, 셰르키가 들어가 있냐, 세메뇨가 들어가 있냐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어쨌든 시티의 전체적인 전술의 틀은 다른 경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바르디올이 선발 출전했어요. 그바르디올이 장기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또 선발로 복귀를 했는데 그바르디올이 일단 오라일리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티가 빌드업 할 때 누리를 가장 바깥쪽에 배치하고 그바르디올을 가운데로 좁혀 놓으면서 누네스를 백수리 중에 하나로 냅뒀거든요. 그러면서 뭐 3-1-6 내지는 3-1-1-5 뭐 이런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바르디올이 또 나름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오라일리와의 차이는 오라일리는 직접 타격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라면 그바르디올은 툴이 조금 더 다양하지 않나 싶어요. 뭐 측면으로 와이드하게 벌려서 플레이하는 것도 꽤 잘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습니다.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는 거는 박스 근처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주는 능력이죠. 당장 이번 경기에서도 두 번째 골에 기점 패스를 만들어줬고요. 뭐 그바르디올이 아예 패스 미스가 없고 이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복귀한 것 치고는 또 경기 감각이 꽤 살아있는 편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또 그바르디올은 오른발을 또 잘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라일리가 거의 갈리다시피 나왔었는데 뭐 그바르디올이 온다고 했을 때는 또 시티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바르디올은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러 경기에서 게히, 아케, 그바르디올, 후사노프, 디아스 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스쿼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골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첫 골은 정말 맛있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환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시티의 전체적인 전술 틀 안에서 저는 골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실바가 오른쪽으로 중심 당겨놓고 가운데 쪽에 있는 누네스한테 패스를 주고 누네스가 그 중심에 끌려가서 벌어진 공간을 잘 이용한 전진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공 잡은 포든. 그 포든이 공 잡기 전에 미리 시야 체킹을 했습니다. 고개를 슬 돌리면서 공을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터치해놓는 척 하면서 노룩 힐킥 패스. 이거는 진짜 예술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포든 빼고 다 몰랐을 거예요. 포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 힐킥도 사실 강도가 중요하잖아요. 뒤를 안 보고 주는 거라서 사실 앞을 보고 주는 것보다 강도 조절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강도 조절 예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메뇨가 잡지 않고 슈팅 때린 판단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한 논스톱 슈팅으로 구석에 잘 마무리했다. 또 여기서는 세메뇨의 양발이 빛났죠. 그러면서 시티가 이 첫 골로 인해서 게임이 좀 부드럽게 풀어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팰리스 입장에서도 이 경기보다는 사실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좀 동기부여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지더라도 강등은 안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첫 골이 팰리스의 기세를 꺾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시티가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골 이후에 게임이 좀 많이 풀어진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도 포든의 좋은 움직임으로 마르무시가 잘 마무리했고 세 번째 골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시티가 3-0으로 게임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선수들 얘기해보자면 사실 사비뉴는 아직까지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리블 실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사비뉴는 첫 터치에서 조금 더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잡았을 때 스피드를 좀 살리면서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제자리에서 서서 받으면서 상대가 다 자리 잡고 나서 뚫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사비뉴가 아니라 누구라도 힘들어요. 지금 냉정히 도쿠급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뚫기 힘들고 그래서 자신한테 공이 왔을 때 첫 터치 할 때 좀 전진으로 터치하면서 속도를 살려놔야 수비의 밸런스를 깨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비뉴의 아쉬운 점이 바로 피지컬이죠. 그래서 사비뉴가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블을 한번 실패하면
패하면 되게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거를 또 피지컬로 버티면서 다시 찾아오는 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비뉴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비뉴 오늘 득점이 좀 자신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득점을 했고 아직 한참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되찾고 또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폼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세메뉴입니다. 세메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경기 사실 득점 빼고는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터치라든지 마무리 패스 퀄리티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FA컵 포든의 선발 출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도쿠, 포든, 셰르키 이런 식으로 2선을 구성하고 그 아래쪽에 베실바와 니코 곤잘레스 내지는 베실바와 코바치치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소유력이나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메뉴나 마르무시, 사비뉴 이런 선수들은 교체 카드로 남겨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 이제 펩 감독이 또 운영을 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체도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기 운영이나 선수 운영하는 게 난이도가 쉬웠겠죠. 도쿠 같은 선수의 경기 감각을 올려주는 그런 교체 투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인 그바르디오를 빠르게 빼주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테우스 누네스 지금 시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네스 빠르게 쉬게 해주면서 후사노프를 또 오플백으로 돌린 거 이런 부분들 역시 펩 감독이 아주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펩이 오늘 경기 한 72분쯤에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막 선수들한테 다그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흐름은 거의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거, 2대 0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펩이 그동안 왜 그렇게 우승컵을 많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 동기부여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켜줄 수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도쿠 칭찬을 하고 싶은데 뭐 오늘 경기 도쿠가 엄청난 걸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즌 막판에 이 상황까지 오는데 도쿠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스날이 물론 일정상으로는 시티보다 당연히 쉬운 편이 맞지만 그럼에도 시티가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저항을 만드는데 도쿠가 정말 1등 공신 같은 역할을 했고 저번에 웨스트햄전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도 매경기 부담받으면서 이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티 입장에서는 아스날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팰리스 선수들의 결정력 퀄리티가 아쉬웠던 부분들도 또 시티한테는 행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는 또 승리를 하게 됐고요. 여전히 우승 경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또 시티가 FA컵 결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